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건 많은데 주로 책 이야기, 책 읽은 감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상을 이렇게 제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가 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7일에서 10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매달 하고 있는 월간 독서 결산 시간입니다. 6월 독서 결산을 할 시간인데요. 놀랍게도 6월은 9권을 읽었어요. 저의 최고 기록이 되겠는데요. 권수에 너무 집착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권수가 주는 만족감도 있기 때문에 6월은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9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굳이 짧은 영상으로 만들 생각 안 하고요. 긴 영상이 된다면 길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편하게 감상해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읽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일 먼저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김창완님의 에세이고요. 이 책은 김창완님이 SBS 파워 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해서 청취자분들에게 답한 편지와 매일 아침 직접 쓴 오프닝을 엮은 책입니다. 저도 본 적 있는 이 표지에 보면 나와 있는 찌그러진 동그라미를 회사 생활에 비유해서 청취자에게 답한 편지가 저도 SNS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위로를 얻었던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있는 걸 보고 냉큼 집은 책이고요. 읽어보니까 저희가 엄청 대단한 큰 일을 하기 위한 격려도 좋고 필요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비슷한 일상을 지내는 데에도 우리는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보내기 위해 무심한 듯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글들이 담백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글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담백하게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소개 글에 가르치려 들지 않지만 배우고 싶고 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 안에 온기가 가득하다. 세대를 넘나드는 뮤지성 김창완의 에세이는 진짜 어른의 목소리에 목말랐던 독자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잘 소개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많이 그었는데 페이지를 접은 곳은 의외로 여기 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한 페이지, 250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어제가 깔끔하게 떠나준다는 것. 요새 가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잠을 푹 자고 난 아침은 뭐랄까 새날을 받은 게 아니라 뭔가 어제의 일이 남은 것 같지요. 가야 할 날이 떠나지 않고 빚쟁이처럼 아침까지 눌러붙어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고 생각하니 어제가 깔끔하게 떠나준다는 거, 미련 없이 과거라는 창고에 들어가 준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싶네요. 애들 때는 골아 떨어지면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물론 지난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분도 없지 않겠지만 속절없이 흘러가 준다는 것도 뭔가 큰 뜻이 있는 걸 겁니다. 어제가 떠나가 주니 오늘이 있고 그래서 또 미래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지요. 여기를 적어놨네요. 추천하는 책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요. 짠!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정혜윤님이 쓰셨고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작가님은 라디오 PD님이시고요. 세월호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 시즌1, 재난 참사 가족들과 함께 만든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람, 유족이 묻고 유족이 답하다 등을 제작하셨고요. 다큐멘터리 자살률의 비밀로 한국 PD 대상을 받고 그 외 작품들이 한국방송 대상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앞선 영상, 상반기 결산 영상에서 상반기 베스트 도서로 제가 꼽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고요.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렇게 읽으면서 거슬리는 거 없이 편하게 좋은 글을 읽은 게 얼마 많은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잘 읽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 정말 많긴 하지만 세상에 이 책을 읽으면서만큼 뭔가 편안하고 감동받고 뭔가 결이 맞고 저와 주파수가 맞는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 책 읽고 작가님한테 반해가지고 이제 다른 책도 찾아서 구매하고 읽고 난리가 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앞 영상에서 읽었지만 또 책을 소개할 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뒤편에 있는 부분을 읽을게요.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살아있는 자의 귀로 듣겠다. 이제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원히 좋은 것으로 남을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나는 특별한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우리에게 마법 같은 힘이 있음을, 세상에 기적이 존재함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감히 믿으면서 살고 싶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멋진 점을 표현할 단어를 찾아내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랑하는 단어 안에 구체화되면 정말 좋겠다. 현실을 살되 마음의 한쪽에 뭔가를 품고 현실의 일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여러 모습 중 가장 좋은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정말 기쁠 것이다. 정말 글이 하나하나 다 좋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다음으로 읽은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이라서 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오늘도 달리기를 합니다. 러닝해영 님이 쓰신 에세이입니다. 지금 3번째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 사실 6월은 에세이를 엄청나게 읽은 한 달이었어요. 이 책은 달리기에 관한 책이고요. 제가 러닝을 자주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초보, 왕초보 러너이기 때문에 러닝에 대한 부족한 지식도 채울 겸 팁도 얻을 겸 자극도 받을 겸 해서 빌려 읽은 책입니다. 러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기 되게 좋은 책이었고요.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뭔가 러닝 장비나 용어들이나 이런 정보도 있어서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러닝이라는 게 운동화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고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 책은 메모해둔 건 없고요. 급하게 규범문고 책 소개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지 8년 차가 되니 우울할 때 뛰어보자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뛰었던 로드러닝은 만족할 만큼 뛰었다는 자만심이 들면서 중간에 그만두기 일쑤였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3km 뛴 것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말이다. 그러다 가끔 나는 왜 더 나아가지 못할까? 왜 벽을 깨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를 세우고도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는 게 답답했다. 그 이유를 생각하다 내가 낮은 역치에도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족감이 빠르게 찾아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편안함만 찾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고 나 스스로 발전이 없는 것만 같았다. 내가 필요한 것은 틀 깨기였다. 네,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러닝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한계를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은 작가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책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도서관에 반납을 해서 책은 없고요. 아무튼 식물 임이랑님의 에세이입니다. 네, 사연속 에세이고요. 이 책은 작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도서관에 가서 읽다가 끝내지 못하고 반 정도만 읽고 남겨뒀다가 드디어 다시 읽을 수 있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튼 시리즈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찾아 읽습니다. 아무튼 시리즈는 책이 일단 작고 가벼워서 부담이 없고요. 일명 그 오타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텐션이 막 높아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덕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작가님들의 본인의 본업,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업과 다른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뭔가 꾸준히 해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일단 아무튼 시리즈에 있나? 이렇게 찾아볼 정도로 그런 게 뭔가 루틴이 된 것 같고요. 먼저 빠져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이것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뭔가 간접적으로 경험도 할 수 있으면서 이 아무튼 시리즈를 제가 정말 많이 읽었다, 다 읽었다 할 순 없지만 실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아합니다. 임미랑님의 식물도 너무 좋았고요. 이게 식물을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식물에게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이거랑 연관해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 정원의 쓸모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식물 정원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한 책이니까 만약에 관심 있다면 이것도 찾아 읽어보시고요. 식물에 이제 관심이 생겼다 하는 입문자 분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물과 함께하는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도 있고 궁금증 같은 것도 많이 해소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메모를 해둔 부분인데요. 이걸 읽어볼게요. 60페이지에 있는 글이고요. 그러니 자라나지 않는 것들도 계속해서 키울 것이다. 거대하게 자라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존재하면 된다. 물론 달콤한 사탕도 포기하지 않는다. 입속에서 사탕을 열심히 굴리면서 가루약을 조금씩 뿌려 먹는 삶을 살아가야지.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단하고 행복한 매일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 이거는 책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6월에는 1을 읽었고요. 이건 2입니다. 그래서 1. 김 부장 편을 읽었고요. 송희구 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게 분야가 자기계발 쪽, 성공 처세 쪽에 들어가 있는데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경제 경영 분야에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경제 분야 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거기서 나온 책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있길래 읽기 시작한 책인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책 소개를 읽어보시면 특히 김 부장 소개를 읽어보시면 소개를 읽는 것만으로도 짜증나고 화나서 읽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재밌어요. 이 김 부장을 속으로 욕하면서 좀 안쓰럽게 보기도 하면서 읽는 맛이 있고요. 이 작가님이 글을 되게 편하게 쓰는 것 같은 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뭔가 그 유머와 재미가 정말 책이 은근 약간 두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한 번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술술술 읽히는 재밌는 책입니다. 보시면 2021년 대한민국 직장 생활과 부동산에 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하이퍼 리얼리즘 스토리 2021년판 미생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약간 직장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저자의 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회사 후배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직장생활, 연애, 결혼, 행복에 관해 고민하는 20대, 30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를 권장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직장 내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권에는 그 내용이 조금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1, 2권에서는 소재로 이렇게 나올 뿐이지 초점은 직장 생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삶? 약간 이런 거에 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2권도 다 읽어서 이제 반납할 예정이고요. 3권도 빨리 읽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다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네, 1편, 특히 1편을 읽을 때 좀 많이 화가 나실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문구의 자초지종 이라는 책이고요. 요시무라 마리 님과 도요오카 아키코 님의 교양 입문 서적입니다.
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문구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이제 뭐 펜이나 노트나 샤프나 마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문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깊이가 없는 편이고 덕력도 그렇게 있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좀 문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읽은 책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문구의 자기의 덕력에 약간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그런 문구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어렵게 진지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일러스트랑 같이 좀 쉽게 알려줘서 간단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아무튼 시리즈를 한 권 더 읽었어요. 이번에는 아무튼 드럼 손정승님의 에세이입니다. 이것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고요. 이 아무튼 드럼은 진짜 말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읽은 책입니다. 작가님은 서점에서 일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이 책의 세계에서 밀쳐지거나 질릴 것을 두려워하다가 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드럼에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푹 빠지게 된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튼 시리즈를 관심 있는 분야 생기면 찾아서 읽어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드럼이 있길래 제가 드럼 너무너무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배우고 싶어서 이젠 진심으로 이제 레슨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피아노 레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럼 레슨까지 제가 시작을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시작을 아무것도 못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지만 드럼은 진짜 배우고 싶다는 거.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책 소개 부분에 있는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나머지 연결이 완전히 끊길 수 있는 도무지 접점이라곤 하나 없는 세계가 절실했다. 여기서 잘 안 돼도 다른 데가 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 이 스위치는 고장인 것 같고 저 스위치는 시원찮고 그 스위치는 누를까 말까 고민하며 여러 해를 보내던 어느 날 모처럼 눈앞에 못 보던 스위치가 보이길래 눌러봤더니 불이 켜진 그곳엔 드럼이 있었다. 이렇게 드럼을 시작하게 된 작가님의 글이 책 소개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 책이고요. 짠! 슈레딩거의 소녀, 마스자키 유리님의 SF 소설, 단편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 빈페이지에서 보내주셔서 무상으로 받은 책이고요. 이게 표지가 분홍분홍하고 파랑파랑해서 예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감상에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첫 단편부터 말투가 조금 오글거려요. 약간 흔히 말하는 항마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항마력이 있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었고요. 이게 설정이 SF잖아요. 그 SF 설정이 정말 과감하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인구 문제가 있잖아요.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까지 가져가냐면 인구가 지구에 너무 많아? 줄여야 해? 그러면 일정 나이가 되면 노인이 죽어야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상상력에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뛰어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몇 단편은 그냥 그 항마력을 발휘를 하면서 읽을 수 있었는데 뒷 단편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거부감을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후반부터는 이제 거의 뭔가 속독하듯이 내용만 파악을 하면서 그냥 빠르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느낀 건 저는 일본 문학이랑 잘 안 맞아요. 일본 문학이 읽고 재밌게 읽은 책이 몇 권 없습니다. 이것도 일본 문학이라서 그런 생각을 또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6월의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어른의 국어력이라는 책이고요. 카메라 배터리가 없는데 김번준님의
자기계발, 대화, 협상, 인문 교양 책입니다. 이 책도 이미 반납을 해서 책은 없지만 이제 읽기, 쓰기, 말하기를 모두 포함한 언어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읽으면서 든 생각은 정확히는 대화, 소통,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읽은 책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6월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읽은 책,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긴 한데 제가 메모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술술 읽어서 그런지 기억에 딱히 남은 게 없다가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이게 확실히 메모를 하면서 읽어야지 이게 기억에 남는데 그냥 저의 문제겠죠? 그래서 딱히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게 정말 문제네요. 네, 이렇게 6월에 읽은 9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눈치는 채셨겠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신나게 책을 빌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에세이 쪽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세이를 엄청난 속도로 읽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일단 지금 7월이 됐는데 7월까지는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도 에세이가 아주 가득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슬슬 소설도 읽고는 싶은데 뭔가 추리 소설 끌리는데 뭘 읽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책 많이 읽으세요. 안녕!